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적전수 그리고 5대 관법의 이제까지 한 내용을 건강 성격 그리고 신강신약 그리고 직업 배우자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적전수에 있었던 우리가 내용을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적전서의 첫 구절이 나오죠. 천지인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천은 뭐라 그랬습니까? 천도는 욕식 삼원 만법중 알고자 한다면은 삼원의 그러한 것이 천지인이죠. 이 삼원이라 하는 것은 천지인이 만법의 종 으뜸이다는 것을 알고자 한다면은 선관 미리 살펴보아라. 미리 살펴보아라. 제제여신공 오행과 더불어 이건 더불 여자죠. 위드 더불어서 제제 천 양음의 제재라는 것은 양음이죠. 양음과 더불어 신공, 오행. 이것은 신공은 신의 조화로운 일, 그러니까 오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음양오행을 살펴야 하느니라 그러한 뜻이죠. 그리고 이러한 지도에서는 고는합덕, 기함통, 오기편전, 기룡, 고는합덕의 그러한 기계가 서로 통하면 다섯 가지가 온전히 펼쳐졌는가. 그러한 것은 펼쳐진 것은 기륭을 정한다. 즉 이렇게 오행이 이렇게 펼쳐지죠. 목화토금수 이렇게 펼쳐질 때 이게 서로 상생의 관계가 있느냐, 극의 관계가 있느냐, 이러한 것이 오행의 균형에 의해서 지도는 펼쳐진다. 그래서 이 사주명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행을 잘 알아야 오행의 밸런스를 알아야 된다. 그런 것이죠. 이것이 그걸 하는지, 얘가 그걸 하는지, 얘가 그걸 하는지, 이러한 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칸 건너면 다 그걸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것이 오행의 균형을 잘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인도, 이 사람의 도리라고 하는 것은 대천리지 사람이 기함을 아는 것은 순길 해흉 즉패 이것이 길한격인지 흉한 패격인지 어그러질 패자 아니겠습니까? 패격인지 이거와 같은 거죠. 이거의 패격인지 성격인지 패격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것이 순리와 인내천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오행의 균형을 맞아서 어떠한 치우침이 없는 것, 그저 토를 중심으로 이렇게 토가 있다 그러면은 이런 수기운, 이렇게 화기운, 목, 화, 금, 수기운이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밸런스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여기가 여덟 글자가 이렇게 있다. 여덟 글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토를 중심으로 여기는 토가 한두 개, 뭐 세 개, 여기 하나 이렇게 해서 하나 둘 내지는 뭐 여기가 둘이 돼도 되고요. 둘 하나 둘 하나 이렇게 돼도 되고 그렇게 해서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걸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명리는 뭡니까? 균형의 학문이다. 명에 대한 이치는 명리는 균형이다. 이게 대원리죠. 밸런스다. 밸런스를 모르면은 이것을 풀 수가 없다.
그리고 지명은 뭡니까? 요요 인간 개놈의 기론과 흉운을 알아야 된다. 순역지기 수리해 알아야 된다. 모름지기 그 이치를 이해해야 된다. 이건 만나다가 아니고 이해해야 한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이승기행 기후상 진해태 억양. 그래서 이와 기를 알려면은 이걸 도와주거나 를 억부를 해주거나 를 극을 해주거나 이러한 고양과 세태를 알아야 된다. 왕함과 이렇게 왕상 서로 도와주거나 그리고 이렇게 힘을 빼거나 그리고 나를 구속하거나 이렇게 나를 극하거나 이러한 왕상 후수사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배합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이 오행의 배합, 이렇게 천간과 지지의 배합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것은 천간과 지지의 배합을 세밀히 살펴야 된다. 어떤 거는 중상급으로 가면 지금은 하급, 중급 정도 되는데 중상급으로 가면 이 지지도 알아야 되죠. 지장간. 여기에 안반에 뭐가 있는지, 안반에 지지에 안반이 뭐가 있는지, 천간과 지지 그리고 천지인이죠. 인은 지장간이죠. 지장간 속에 뭐가 사람 마음이 품어서 변하는지 그러한 천간과 지지의 배합을 세밀히 살펴봐야 사람의 하와 복 그리고 더불어서 위드 재난과 그리고 상스러움을 정할 수 있다. 정인 하복 여재상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5대 간법에 뭐 했습니까? 즉 전수를 복습을 했고 5대 간법의 건강과 성격 그리고 신약 신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5대 간법을 이렇게 하면서 여기가 오행이 있죠. 오행이 목이 많다. 목다. 화가 많다. 3개 이상이다. 화가 3개 이상. 토가 많다. 토가 3개 이상. 금이 많다. 수가 3개가 이상이다. 그럼 목이 많으면 뭐 어떻습니까? 착하다. 간목이 3개나 여기 지지에 또 인이 있다. 인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인이 이렇게 있거나 묘목이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3개가 있으면은 너무 착하다. 성격이 밝다. 제가 갑오 아니겠습니까? 목이 3개. 여기도 일주에도 3개, 시주에도 을, 여기가 경금, 경호, 여기가 또 갑목이 갑진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목이 3개, 뭐 지지에는 없습니다만은 여기 목이 3개면은 착하다. 그리고 성격이 밝다. 왜? 나무는 자꾸 커져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을 잘 벌린다. 커지면서. 나무의 특성이 있다. 그런데 단점으로 유약하다. 유약하지 않습니까? 나무가 이렇게 잘 흰다. 가지가 잘 휘고 부탁에 약하다. 그리고 건강에는 뭐 어떻게 됐습니까? 간담이 약하다 그랬죠. 화가 많으면 혈액, 심장을 조심해야 되고 토가 많으면 위장, 금이 많으면 뼈와 관절, 수가 많으면 수에 관련된 전립선, 신장, 방광. 목이 많으면 이걸 극하는 뭡니까? 위장도 안 좋죠. 위장.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토가 많으면 어떻습니까? 토가 많으면 토가 많으니까 전립선, 토국수, 토국수해서 이 전립선, 신장, 방광도 조심해야 된다. 금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금이, 이 경금이나 신금이 많다. 그러면은 이 뼈관절도 조심해야 되지만은 이 경금을 극하는, 경금이 극하는 간담, 금금목 아니겠습니까? 갑이나 여기가 을이 있는 사람 그리고 지지에 인이 이렇게 많거나 이렇게 3개 이상일 때 목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본계, 본지지, 본천간 이런 것이 3개 이상이다. 그랬을 때 이걸 극하는 것과 이 체증이 일어나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화가 많을 때는 인의예지신 아니겠습니까? 인의예지신, 금이 많으면 의리, 예지, 신용, 토는 신용, 화는 뭡니까? 예의가 바르다, 절차를 잘 지킨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허세가 심하다, 권위적이다, 병화나 이렇게 오화, 이런 게 많은 사람들은 허세가 심하다. 토는 신용이 좋다. 중간 아니겠습니까? 토는 음과 양, 수기운과 하기운의 중간이 토 아니겠습니까? 토. 믿음직하다. 그런데 중간을 지키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신중하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금이 많다. 그러면 의리가 있다. 논리적이다. 논리적인데 논리적이라는 것은 너무 따지지 않습니까? 너무 따진다. 뭡니까? 너무 따져서 이렇게 논리적이다. 사귀기가 힘들다. 그리고 수가 많으면 어떻습니까? 지혜롭다. 박식하다. 수는 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수는 임수나 이렇게 개수가 있고,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해자, 지지에 해자가 있다. 이렇게 3개 이상 이렇게 놓여 있다. 그러면 지혜롭고 박식하고, 그런데 전문성이 좀 필요하다. 아는 게 병이다. 너무 많은 것을 안다. 그리고 이 수에 관련된 전립선, 신장, 방광을 조심해야 된다. 에라네요. 사기기가 이렇게 써야죠. 그리고 오행의 신약 신강은 어떻습니까? 신약 신강은 신강한 사주, 여기가 신강 신약 이렇게 돼 있을 때 신강한 사주에 충이 온다. 합이 온다. 신약한 사주에 충이 온다. 합이 온다.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신강한 사람은 충에 둔감합니다. 새로운 변혁이 일어나고, 신약한 사주들은 충은 굉장히 환경 변화로 위축과 변동이 일어납니다. 충의 환경을 조심해야 됩니다. 신강 사주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규 분포를 이룬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약 사주가 있고 신강 사주가 있는데, 여기는 중화 사주죠. 중화. 서민들, 중인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7, 80%는 어떻습니까? 이 중화사주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신약사주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건강도 문제가 된다. 건강, 그리고 운도 안 좋다. 운에서 충이 올 때 이러한 충운을 조심해야 된다. 신약사주들은. 그래서 신강사주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강사주들, 대부분의 대통령, 회장님들, 정주영 회장님들 다 이런 사람들이 신강사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강은 충이 오면 개척과 혁명, 새로운 발전을 이루고 조율과 통제, 그러나 합이 오면 이 사람은 구속됩니다. 이렇게 답답해 묶여서, 만약에 병과 이렇게 천간의 신이 병신 합수가 됐다, 합의됐다 할 때는 이것이 번호는 병이라 그러면은 묶여서 좀 답답하다. 운에서 또 신이 왔다 이렇게 되면은 더욱 답답하다. 이 사람 신약은 어떻습니까? 좋은 방향으로 합이 오면은 8자 구성을 봐야겠죠. 8자 구성을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은 합이 좋은 기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극신강사주는 합이 조금 나쁘고, 신강사주는 재간이 강한 것을 취득할 수가 있다. 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다 신약사주보다는 신강사주가 재화간, 왜냐하면 재화간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재화간이라는 거는 나를 극하죠. 이렇게 이게 내가 극하는 게 재고, 관이 나를 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재와 간이 오면 쇠약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쇠약해지는데, 이 신강사주는 이것에 강하다. 버틸 수가 있다.
근데 신약 사주들은 제가 오면 어떻습니까? 내가 힘이 빠지고 여기 관성이라는 게 나를 극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취득을 못한다. 재와 간에 약하다. 신약 사주들은 재간이 약하다. 그리고 또 이러한 것이 오면은 건강이 문제다. 그래서 병이 잘 걸립니다. 그래서 신강사주가 사업자 이런 사람들, 대통령들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행에 이렇게 봤을 때 뭐가 있었습니까? 오대관법에 이렇게 여기는 오행과 건강과 성격을 했었고, 그리고 여기는 뭐가 있었습니까? 신강신약이 있었죠. 신강신약이. 그리고 여기가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직업, 배우자를 판단한다. 배우자를 판단할 때 우리가 직업 배우자는 어떻게 구합니까? 8글자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연주, 여기가 월주, 여기가 일주, 여기가 시주를 할 때 여기 월주가 중요하죠. 여기는 일주의 일지는 20%, 여기가 40%. 그래서 여기서 닭겨의 가반이 넘기 때문에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월에 태어났냐, 어떤 일에 태어났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월주의 월지는 뭡니까? 직업을 이야기하고 여기에 일주의 일지는 배우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과 배우자가 정해지면은 대부분 인생에 다 정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월지에 비견겁재가 있다. 직업궁에 비견겁재가 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비견겁재가 있을 때 이거는 경쟁하는 계통이죠. 여기가 경쟁, 비견겁재가 있다. 비교하다, 어깨를 거리면서 비견겁재는 항상 경쟁하는 것입니다. 배우자궁에 이게 비견겁재가 있어도 나와 항상 경쟁하는 친구, 형제 이러한 것이 직업에 있으니까 항상 스포츠 경쟁하죠. 축구, 피아노 이런 콩쿠르에 가서 경쟁해야 되고, 그리고 직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직장인들 이러한 것이 어울리는 것입니다. 적성에. 식상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식상이 있으면은 식신상관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식상관이라는 것은 요게 나고 본원이라 그러죠. 요게 본인이고 여기서 나에게 힘을 빼는 게 식신상관 아니겠습니까? 즉 장모와 자식, 본인은 친구와 형제, 비견겁재는 친구와 형제죠. 육친으로 따지면 친구와 형제고, 여기에 힘을 빼는 것은 뭡니까? 여자로 치면 자식이 항상 나를 힘을 빼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 문제가 되는 처갓집 식구들, 장모의 입김, 이런 것이 힘을 빼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상은 만약에 이 직업궁에 이 식상이 있다. 월제, 그러면은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자격증 가지고 혼자 독립하는 직업. 이 상관이라는 건 뭘 말합니까? 이 상처상자의 관 아니겠습니까? 관을 해친다. 그러니까 관이 제대로 된 관이 없겠죠. 식상이라는 것은 활발하지만은 내가 이 제대로 은근히 앉아있지를 못한다. 앉아서 자리를 못 있고 활발하게 나돌아다녀야 된다. 식상이 있으면은 여기 40%의 식상이 있으니까 그러한 직업이 어울리겠죠.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그리고 작가. 그리고 편제정제는 어떻습니까? 상가계통, 재리에 발달하죠. 이 제자가 어떻습니까? 재산할 때 제자죠. 재리에 발달. 그래서 경제학과나 경영학과, 그리고 금융, 은행원, 펀드 매니저, 돈을 따지는 회계사, 세물 다루는 직업,
편제정제가 있다. 직업궁에 여기가 있다. 그럼 대부분의 금융인들은 여기 직업궁에 편제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정확하다. 한동훈이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편제정제 아니겠습니까? 꼼꼼하다. 그리고 평관정관,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행정법학계통, 명예를 중요시 여기는. 관성이 많으면 명예중시를 한다. 여기가 직업궁에 평관이나 정관이 있다. 관성이 있다. 재관인 중에 인성, 재성, 관성이 있다. 관성이 있을 때는 행정직 공무원, 그리고 변호사, 법무사, 법과 명예를 다루는 그러니까 명예직, 정확한 사람들, 정관, 특히 평관들은 어떻습니까? 평관들은 조금 권력이 있는 사람들, 호랑이라 그러죠. 7살 권력자들, 검사나 판사, 이런 게 맞죠. 평관이 있다 그러면은. 그리고 경찰, 뭔가 알겠죠. 감리, 뭐 이런 사람들이 칼을 휘두르는 직업, 그런 사람들이 평관. 정관은 좀 점잖하죠. 정관은 명예직, 공무원, 행정직, 뭐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편인, 인성운이 있다. 네, 월지에 인성운이 있다. 편인, 정인이 있다.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기술을 다룬다. 의학이나 윤리계통, 어머니 같은 사람이 있다. 내 직업에 돌봐주는 자애로운 사람이 있다. 그랬을 때는 기술로 먹고 산다. 기술로 먹고 산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성운이는 이렇게 있다. 특히 정인이 있다. 그러면은 정인은 어떻습니까? 윤리계통, 바른 인성, 인성 도장인자죠. 도장인자, 정인. 편인은 이건 어떻습니까? 이모, 시모, 이모, 고모, 인성이 조금 틀어진 거, 그게 편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배우자, 여기는 직업궁을 알아봤고, 그리고 배우자궁은 어떻습니까? 여기가 배우자궁은 비견겁제가 있다고 할 때, 상호 협력자, 친구 같은 배우자다. 여기가 비견겁제, 만약에 계해일주다. 이 겁제가 있죠. 겁제 같은 수인데 이게 양이죠. 음양으로 이루어진 겁제. 그런데 배우가 친구나 형제 같은데 티격태격한다. 친구와 형제들은 항상 평등한 관계니까 어떻게 돼요? 고난은 함께 극복하지만 아집이 강하다. 아집이 강해서 힘들다. 단점으로 친구 같은 배우자, 상호 협력자. 식상이 있다. 만약에 식상 저것이 가보다. 일주가 가보다. 그러면 목생화 하지 않습니까? 기운을 뺀다. 배우자가. 목생화 비등하지 않고 항상 활달한 배우자나 내 밑에 장모가 있습니다. 이렇게. 남자로 치면 장모, 식상이라는 것은 여자로 치면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힘을 빼지 않습니까? 식상이라는 거는 남자로 치면 장모, 여자로 치면 자식, 배우자가 내 힘을 뺀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힘이 없다. 그래서 다정다감하고 애정 풍부하지만 장모는 어떻습니까? 항상 간섭이 심합니다. 처가의 간섭이 심하다. 여기가 재성이 있다. 여기가 재성, 만약에 이모일주다. 여기 재성이 이렇게 있다. 음양으로 돼서 여기가 정제죠. 정제가 재를 깔고 앉았다 그러죠. 돈방석에 앉았다. 그럴 때 경제관념이 투철하다. 경제관념이 투철하고 외조내조가 확실하고, 그러나 배우자 기세, 여기가 목화토금 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재라는 거는 내가 극하는 거죠. 내가 극하는 거니까 내가 힘이 항상 빠지죠. 여기도 현실적인 배우자, 경제관념이 투철하다. 그래서 내 밑에 내 배우자 궁에 이건 아버지죠. 남자로 치면 아버지, 여자로 치면 시모,
키를 누가 갖고 있습니까? 키를 옛날에 아버지나 시모가 갖고 있다. 여자로 치면 시모. 아버지가 나에게 재산을 물려준다. 그 다음에 정관, 편관은 누굽니까? 듬직한 배우자, 명예심이 투철한, 여기가 관성이다. 만약에 관성이 있다. 호랑이를 깔고 있다. 호랑이, 부인의 호랑이를, 만약에 여기가 개축일주다. 여기가 뭡니까? 토국수를 하죠. 극을 하죠. 극을 하는 게 있다. 배우자 궁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편관이죠. 편관. 편관이 있다 그러면은 듬직한 배우자, 명예심이 투철하다. 그러나 이 관이니까, 관성이니까 체면을 중요시하고 책임감이 강하나 가부장적인 건이 배우자가 여자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그래서 관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남자로 치면은 자식, 여자로 치면 남편이죠. 관성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거 만약에 편관, 호랑이죠. 7살. 편관은 7살과 같은 말이죠. 7살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걸 또 우리는 이 호랑이를 깔고 앉았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무섭죠. 무섭습니다. 배우자가 편관이면. 일주의 지지에 편관을 깔고 있다. 그러면 배우자가 무섭고 듬직한 배우자이나 체면을 중요시하고 책임감이 강하다. 그런데 만약에 편인을 깔고 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를 해주는 편인을 깔고 있다. 그러면 편인이 정인, 편인, 인성운을 깔고 있으면 어머니나 이모가 같은 배우자, 정신적인 지주고 지나친 의존성이 주요 단점으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초기에 초중급에서 알아보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볼 것은 성격과 패격인데 이것은 상급으로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건데 지금 몇 시입니까? 지금 시간이 지금 녹화된 게 몇 분입니까? 한 20분 됐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